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큐베이션에서 부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펼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웅이사님과 그리고 체인지그라운드 식구분들 그리고 우리 카페 사장님께 감사를 좀 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큰 꿈 중에 하나에 다가가기 위한 큰 발자국을 지금 내딛는 순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열정의 기름을 부어주는 그런 동기부여 연설가가 되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꿈인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번 한 발자국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아직 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너무 떨리거든요.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나는 왜 책을 꾸준히 읽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책을 왜 꾸준히 열심히 이렇게 읽고 계실까요? 실은 오늘 목요일인데 이 목요일이면 일주일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혹은 학교 생활 하시는 분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피로한 날이거든요. 아직 금요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목요일, 하필 이 목요일 저녁 시간에 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지. 혹시 우리 소연님은 왜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저는요, 간접 경험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음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음악에 좀 약간 갇혀있는 기분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것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 네. 있고요. 지금은 인풋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아웃풋을 많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제 삶을 좀 바꾸고 싶어서 그래서 책을 읽습니다. 그럼 우리 마술사 현성님은 혹시 왜 책을 읽으실까요? 어차피 우리는 다 공부를 하고 그거를 생활에 접목시키고 거기서 해결책을 찾는데 공략집이 없어요. 인생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의 그 전공 분야 그쪽만 책을 읽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활력하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공략집이 필요한데 그런 게 이제 책에 다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게 되면 약간 좀 남들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싶어서 책을 읽습니다. 정말 다르죠. 어떤 분들은 뭐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을 좀 바꾸고 싶어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받고 싶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럼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하면서 좀 책을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한 3년째 책을 좀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좀 꾸준히 책을 읽어 나가고 있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이 자리에 좀 섰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좀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저는 저의 책 읽기는 저한테 다가왔던 위기에서부터 찾아왔었어요. 혹시 이 정자동이나 아니면 순회동, 이 서현동에 사시는 분들 중에 대우 엔지니어링 혹은 포스코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를 알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알고 계세요? 이 대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 실은 제가 취직을 하고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대우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 포스코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실은 2015년 봄까지는 바로 이 순회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역 때문이기도 하고 저는 분당에 살고 싶었거든요. 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회사가 인천 송도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회사가 17년 2월 1일 그 운명의 날에 지금 회사인 포스코 건설과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저희 회사가 한 1000명 정도 직원이 됐었거든요. 근데 한 1000여 명 되는 직원들 중에 무려 50%의 직원들이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회사가 합병되는 순간 회사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 운이 좋아서 다행히 지금 회사에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때 저는 그 순간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내가 언제까지 천년 만년 이 회사에 계속 다닐 수 없겠구나. 이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언제든지 내가 이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그 순간에 처음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안일했었거든요. 타성에 젖어서 그냥 꾸역꾸역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이제 회사가 없어지면서 제 옆에 있는 동료들이 다 해고를 당하는 그 순간에 저한테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지금 제가 벌고 있는 수익이 나지 않을 때, 제가 회사를 그만둠으로써 이 지금 벌고 있는 이 수익을 못 벌어서 가족들을 부양을 못하고 먹여 살리지를 못하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이 회사가 저한테 이렇게 안정감을 주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심적으로 너무 프레실한 거예요.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저는 17년 2월 그 시기에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벌이를 해야 될까?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책을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읽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책을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5살 딸하고 3살 아들이 있거든요. 아마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라면 좀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을 이렇게 5년 정도 이렇게 키워가면서 매일같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돈으로 치부되는 재산은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도 없기도 하고, 고민을 5년 동안 많이 해왔어요. 올 초에 제 스스로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답을 스스로 찾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문화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물려주고 싶어요. 비유전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문화유산을 전문용어로 밈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좋은 밈을 물려주고 싶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책을 읽는 문화를 저는 물려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이제 스스로 어떤 성장을 통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텐데,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선택의 순간에서 좀 지혜를 찾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좀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선택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책을 읽는 문화를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저 먼저 책을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아빠인 제가 솔선수범을 하고 매일 책을 읽는 모습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줘야, 아, 책을 읽는 건 당연하구나 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매일 아이들에게 책 3권씩, 각자 3권씩 읽어주고 이제 잠을 재우기도 하는데,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3년 가까이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는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문화를 물려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책을 꾸준히 읽는 이유는 우리 고객들의 만족을 시켜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의 고객이라고 하면 저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이 실은 저한테 다 고객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와 함께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싱큐베이션 팀원들, 그리고 우리 웅이사님과 체인지 그라운드 식구분들, 혹은 저랑 가장 가까이 붙어 살고 있는 저희 와이프와 우리 가족들도 저한테는 한 분 한 분의 고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들도 저한테는 잠재적인 고객분들이세요. 저는 저의 고객들에게 제가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좋은 기억들, 그리고 좋은 순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 무슨 책이냐고 하면 바로 이 순간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이 순간의 힘이 제가 싱큐베이션 활동을 하면서 여러 책을 읽어왔지만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 중에 한 권이에요. 이 순간의 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락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 기억에 오래 남는 순간,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기억들을.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우리 고객들, 우리 팀원들 혹은 가족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이 순간에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좀 더 유의미하고 좀 더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실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 이 책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실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피치가 끝나면 우리 그 단체 톡방에 한번 공유를 드릴 텐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떤 거를 실천을 했냐면 저희 아버지의 퇴직 기념식을 열어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34년간 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시고 나서 올해 봄에 퇴직을 하셨는데 아버지께서 많이 좀 상실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버지의 퇴직의 순간을 정말 결정적인 순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었어요. 상패도 만들고 그 다음에 기념패도 만들고 여행을 가가지고 저희가 부모님께 상패를 읽어드리면서 상장도 수여를 하고 기념패도 수여를 하고 케이크도 불고 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모님께 선물을 드렸더니 이렇게 뭐 용돈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마 아버지가 이제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현수야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실은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그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한 2, 3주 그런 시간을 공을 들여가면서 아버지가 어떤 걸 좋아하실까, 그리고 어떤 선물들을 준비를 하면 좋아하실까, 그런 것들을 고민했던 시간이 실은 아들아 고맙다 라는 이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주셨을 때 제가 받는 그런 따뜻한 마음, 실은 그거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때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책을 다시 읽었을 때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나는 앞으로 나와 이렇게 연관이 되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좋은 순간들을 한번 만들어 드리고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해보자,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책을 꾸준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책을 꾸준히 읽고 있는 세 번째 이유예요. 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웅이사님께서 저한테 되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지난 4월부터 신큐베이션 1기부터 3기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쭉 참여를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웅이사님한테 언제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사님은 저의 어떤 면을 보고 선발을 하신 건가요? 라고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봤었거든요. 혹시 이사님 답변을 기억하실까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분명하게 기억을 해요. 그때 이사님께서 어떤 대답을 해주셨냐면 현수님의 열정을 보고 선발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대답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떤 영상을 찍으셨냐면 열정은 갖다 버려라, 사명감이 우선이다라는 영상을 찍으셨는데 그 영상을 보고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그럼 나는 어떻게 뽑힌 거지? 근데 이 열정이 실은 처음에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열정이 바로 추진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기에는 열정이 무조건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성남빡독 1회부터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해주시고 같이 책을 읽고 열심히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열정이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열정은 분명히 한순간에 금방 식을 거예요. 마치 양푼이 냄비처럼요. 확 달아올랐다가 확 식을 거예요. 식어버린 열정을 가지고도 꾸준하게 계속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으려면 바로 이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문화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 고객들에게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저는 이 세 가지 사명감을 가지고 책을 이제 읽기 시작하니까 제가 조금 힘들어도, 제가 조금 열정이 식어도 함께하는 팀원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책을 계속 쭉 읽어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성과가 물론 미비하지만 한 3년 가까이 한 200여 권의 책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식은 열정 가운데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지속 가능하게 꾸준히 하는 것. 그 중심에는 바로 이런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이렇게 모임이 우리가 끝나고 다들 댁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질문을 좀 해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도대체 책을 왜 열심히 읽을까? 나는 오늘 왜 성남빡독에 갔을까? 거기 가서 나는 무엇을 얻고자 했는가? 그런 질문들의 답을 찾으시면서 그런 답변들이 스스로에게 사명감이 되시면
저는 분명히 열정은 식을지라도 우리 같이 함께 계속 꾸준하게 책을 읽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겨우 해냈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 예!